자, 분위기 봐서 해설할게. 자, 일단 9번 맞춘 사람. 자, 이거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굳이 한 게 있으니까 테크닉적인 부분을 하나를 그냥 알려주면 이런 데 그냥 막 써먹으면 좋죠. 이게 0이고 1이고 A인데 이게 펠 여기에서 이제 접하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인데 여기 1,0을 지나가니까 뭐 B는 3. 이거는 별거 없죠. B는 3. 근데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돼. 그래서 얘의 기울기가 3. 그냥 뭐 양수로 만들어. 최고창의 개수 1. 여기 한 칸 1. 얘의 길이 A 빼기 1. 그래서 A를 4라고. 그러니까 이거 식을 만들어서 미분해서 한 식이야 이게. 근데 그 한 줄을 안 쓰려고 하는 이제 테크니컬한 방법인 거고.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얘의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 얘의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 얘의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니까 한번 써먹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10번에서는 이제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하면 딱 3개 생각해야 되죠. 꼴 뭐 별거 아니야. A랑 R 구하라. 두 번째 등비 중합. 세 번째 합에 대한 공식 뭐 요 정도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곱을 Tn으로 정의를 했지. 그러면 일단 T3, T7을 그냥 좀 불편해도 이게 뭐 구조를 모르니까 일단 다 써봐요. A1, A2, 점점점 A7까지가 4배의 A1, A2, 점점점 A5까지. 그럼 일단 얘네가 뭐 0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없을 테니까 막 그냥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남는 애들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A4, A5, A6, A7 4배의 A4, A5 위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A2에 A7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요거 등비 중합 이용하는 거죠. 첨자의 합이 9가 됐으니까 첨자의 합이 9가 되는 애도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 놈도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A6이랑 A7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등비 중합 이용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를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거랑 A2랑 A7 얘네가 두 개 곱해진 게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거 조건을 이용하면 요거 그냥 나누는 게 좋겠지. 나누면 A7은 날아가 버리고 A6과 A2의 관계니까 R의 4제곱만 남습니다. R의 4제곱 이렇게 딱 남네요. 이걸 또 막 이제 A, R의 M 빼기 1로 막 전개를 해서 하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그 방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방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걸 이제 계산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려면 어쨌든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T의 6을 구해야 되는데 T의 6은 A1, A2, A3, A4, A5, A6까지 이렇게 돼 있어. 얘를 곱한 거니까 요거를 등비 중앙으로 이용하면 좋겠죠. 중앙 하면은 A3, A4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 A3과 A4가 없단 말이야. A3과 A4 대신에 다른 걸 이용을 해줘야죠. 요거 이용하면 좋겠지. A4, A6 쟤는 2분의 1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강제로 A4, A5로 만들어. 그러니까 요거를 공비를 하나 곱하고 요걸 공비를 하나 곱해서 했으니까 공비를 두 개로 나눠줘 버리면 원래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있고 R의 제곱은 여기에서 이제 2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계산을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알아놓으세요. 이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다. 자, 됐고 11번 맞춘 사람 11번 자, 11번은 그냥 정의대로 가시면 되죠. 상수 m에 대해서 n 빼기 m의 n 제곱근이니까 일단 정의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걸 만족하는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개수가 fn이니까 뭐 그냥 이 실수의 개수는 빵 개가 나오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오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밑에 보니까 fn이 일단 1인 거.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몇 개 있죠. 일단 첫 번째 n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가 나옵니다. 이게 n이 홀수가 되면 무조건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짝수가 됐을 때 얘가 0이 돼버리면은 또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n 빼기 m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n이 홀수가 되면은 이제 범위가 2부터 시작해서 2m까지니까 여기에서 요거 하나 빼고 하면은 m 빼기 1개가 나오죠. 홀수를 요 안에서 찾으면은 m 빼기 1개. 개수 뭐 별건 없고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개가 나오는데 이걸 딱 두 개를 더하니까 m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나온 0이랑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중복이 될 수가 있어.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게 n을 짝수로 만들고 n이 짝수가 되면 당연히 m도 짝수가 되겠죠. m이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위에 있는 m 빼기 1개 여기 홀수 n에 대한 홀수랑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 얘랑 이렇게. 자, 뭐 이렇게 해서 m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 뭐 n도 모르고 m도 몰라. 자, 그럼 다시 밑에 fn이 0이 되는 0개가 되는 거는 이거의 개수가 딱 3개가 나와야 되는데 n의 개수가 3개. 그러면 일단 뭐 홀수가 n이 홀수가 되면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n이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 마찬가지로 n이 짝수. 한 번 더 쓰죠. 자, n이 음수가 되면은 n이 n보다는 작은 상황이 돼야 되고 n의 범위는 2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고 이거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n의 입장에서는 n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3개가 나오는 건 2부터지 2, 4, 6까지 나와줘야 돼. 이렇게 n이 3개가 나와줘야 되니 이 m의 범위는 m은 이 위에서 이게 짝수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m은 그래서 8이 됩니다. 그죠? 뭐 별거 없지. 이게 이제 점점 진화를 해가고 있는데 이쪽 파트가 이제 제곱근 문제가 이제 초창기 수능에서는 정말 쉽게 나왔어. 그냥 2, 3점 문제로 나왔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6평에 제곱근 문제가 안 나왔어. 그럼 9평 때도 안 나오면은 이게 수능에 뭐 이제 괴물 같은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정의 이용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함수랑 엮이면 꽤나 어려워지지.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요거는 그냥 되게 전형적인 근찾기 문제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의 근을 알 수 있죠. 근이 뭐 정확하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근이 여기서 원하는 거 근이 빵개냐 한 개냐 두 개냐. 근데 근이 두 개지. 왜냐면은 f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으로 돼 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고 뭐 어찌됐든 간에 3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의 근이 두 개가 생길 거라는 얘기야. 근이 두 개예요. 그러면 gx 입장에서 다시 얘를 분석을 하면 fx분의 f에 이걸 또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어. 얘네가 이제 연속이 돼야 돼요. 연속. 그럼 어떻게 처리가 돼야 돼?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위에 있는 두 개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져야 돼. 그러려면 여기에 근은 이제 알파 베타의 근이고 얘는 이제 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베타 빼기 4랑 알파 빼기 4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요 근을 갖고 있는데 여기 0이 있어. 그러니까 근이 여기서는 3개가 되는데 알파 베타랑 약분이 돼야 돼. 자, 이게 왼쪽으로 근의 입장에서 왼쪽으로 평행 이동한 거라 이 참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게 하려면 이 0이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베타가 0이 돼줘야 돼. 이렇게 없어져야 돼. 베타를 없앨 수 있는 건 0밖에 없지. 얘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여기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요놈 두 개랑 요놈이랑 이렇게 겹쳐질 거고 여기 있는 베타 빼기 4랑 알파는 겹쳐질 수 있어도 여기 있는 베타랑 여기 있는 애랑 겹쳐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겹쳐질 수 있는 애는 여기 0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놈을 4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별거 없어. 그래서 근이 다 나와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애를 그냥 뭐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값 집어넣어서 k값 찾아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을 중복시켜서 어쨌든 연속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번. 이것도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니까 어찌돼
대칭성 주기성이지. 대칭성 주기성을 일단 뭐 걸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 분명히 대칭성 주기성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대충 그립시다. 어디까지지? 2분의 3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 곡선이 이제 PQR이 있어요. 그 다음 P에서 Y축이 되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선분 PH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Q다. 대충 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내분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점이 두 개가 되려면 여기 잡아도 되고 여기 잡아도 되고 뭐 일단은 최대한 해보세요. 뭐 어디에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일단 뭐 대충 이 정도 걸어봅시다.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 H가 되면 P와 H의 3대2 내분점이 얘가 Q가 된다라고 가해서 나왔어요. 뭐 이렇게 그냥 해놓게. 근데 이러고 났더니 이 문제를 뭐라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대칭성, 주기성을 무조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기성이 바로 보여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3K가 주기가 돼야 되죠. 3K가 주기가 돼야 되니까 얘는 파이가 돼야 되고 그래서 K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뭐 Q의 좌표, P의 좌표가 다 나와요. Q의 좌표는 여기 이렇게 3분의 2K. 그러니까 2K, Q의 좌표가 X 좌표가 2K인데 K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P라고 하는 애는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자, 뭐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뭐 함수값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근데 뭐야 이제 R의 좌표가 있는데 R의 좌표가 A와 B의 기울기 R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 점을 하나를 찍었더니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되고 얘네 기울기가 극단적으로 B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뭐부터 생각해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지. 등호부터 생각을 해서 그럼 이게 대칭성이 된단 말이에요. 요 점과 요 점의 딱 가운데 요 정도 왔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A, B가 나와주면은 이게 딱 경계야. 뭐 이러고 나서 이제 이동시키는데 이게 답은 항상 가운데 나오게 돼 있죠. 뭐 여기에서 이제 왼쪽 쪽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들어가야 이제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는 건데 뭐 이제 삼각형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한 이제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완벽하게 딱 대칭이 되는 이 위치가 돼주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게 3분의 이거 파이죠 파이 PQ의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가 R인데 R의 Y좌표에서 P의 Y좌표를 빼주면 되겠지. 뭐 요거 아래 Y좌표는 실제로 집어넣으면 얘랑 얘 가운데 점이니까 뭐 별건 아니고 뭐 직접 계산하시면 루트 3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3 나와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는 대칭성, 주기성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해야 돼요. 무조건 대칭성, 주기성 문제를 내게 돼 있어 수능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14번 맞춘 사람 14번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약간의 계산이 있어서 약간의 계산이라고 해도 뭐 자 찍기 문제입니다. 추론형이고 이제 근찾기고 자 봅시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 타고 그럼 위로 다 볼록이야. 2차 함수가 두 개가 뜨는데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라고 하는데도 위로 볼록이죠. 상수 m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분의 연속인데 0에서 뭔가 경계가 있어.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첫 번째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 이거 m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거 따져야 돼요. 이게 이제 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2차 함수가 돼서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뭐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 중에 하나를 잘 찍으셔야 돼. 잘 찍으셔야 되고 뭐 그래서 케이스를 이제 여러 개를 해서 이제 문제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음수 쪽에서 이 2차 함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얘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이렇게 근 두 개짜리. 아니 근이 하나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근이 2개짜리인 얘를 이차함수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fx 이렇게 해놓고 상수 a에 대해서 방정식 gx는 a 서로 다른 실근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 3개가 떠야 돼. 3개가 떠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제 막 붙어 있어요. 뭐 적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알파1 더하기 알파2가 10이 돼야 돼. 첫 번째랑 두 번째. 자, 일단 뭐 여기 해볼게. 이게 3개가 만나게 되려면 이제 뭐 이제 근의 개수가 몇 개? 이제 근의 개수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극대극소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점근선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간혹 잘 만들면 이제 병목점도 여기에 이어지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 3개. 그러니까 알파1, 알파2, 알파3 이 2개를 더해서 이게 10이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고 여기에 y는 a가 됐는데 이제 적분도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hx라고 하는 애가 이게 알파 2가 기준이네요. 그 다음에 gt에서 a를 뺀 거. 얘를 계산을 했더니 일단 여기다가 알파 1, 알파 2에서 알파 1까지를 적분을 했더니 gt에서 a를 뺀 거를 요만큼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알파 3을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36. 근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알파 3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알파 3을 집어넣었다고 해볼게. 그럼 GT에서 A를 빼면 이 위쪽 부분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36이 나오는데 플러스 36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림 잘못 그린 거야.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3개짜리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여기를 y는 a로 놓고 여기 a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미를 갖죠. 이제 알파 2에서 알파 1까지 거꾸로 갔어. 거꾸로 가는데 양수 부분의 면적인데 이게 다시 거꾸로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6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 2에서 알파 3까지 요만큼이죠. 요만큼도 마이너스 36이 나올 수 있지. 여기 이거 y는 a에 대해서 이게 반대로 빼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하시면 여기 요만큼의 간격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의 간격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6이다. 어쨌든 36이 면적이 나와줘야 되면은 뭐 이게 간격이 6인 거예요. 간격이 6이고 그 다음에 알파1과 알파2의 요놈 절대값 더한 거에 이게 이제 여기 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축에 대해서 0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간격이 6이면은 이제 알파1과 알파2의 좌표 자체가 나오죠. 이 간격이 3이 돼야 되니까 알파1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알파2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이제 계산하면 돼. 이 부분만 여기를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알파 3이야. 여기가 0이고 요만큼에 대해서 값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돼. 이 함수가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은 2를 마이너스 8에다가 16이 되죠. 이 높이가 16이 되는 거고 이 높이가 16이 됩니다. 여기 x축에 대해서 이제 이것만 이제 예쁘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적분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는 본인의 이제 계산 이제 선호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여기도 적용을 하겠다 생각이 되면 이 정도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삼각형 면적에서 여기를 빼면 되지. 그러면 삼각형 면적은 여기 알파 3 더하기 2에 2분의 1에 16인데 거기에서 요만큼을 빼는 거니까 이거 면적 공식 쓰면 좋죠. 6분의 1의 간격이 2야.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세제곱이 간격입니다. 6분의 최고차항에서 몰라요. K로 하고 알파 세제곱.
이렇게 해준 게 뭐 어쨌든 면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기 36이 된다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값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f에다가 알파 3을 집어넣은 게 16이 된다를 이용을 해서 뭐 어쨌든 뭐 근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이용을 하셔갖고 뭐 이제 연립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약간의 계산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여기 이제 근의 개수 변화점 여전히 이게 근의 개수 변화점이 계속 뭐 변칙적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어쨌든 근의 개수 변화점은 극대극소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뭐 이제 이차함수에 대해서 잘 찍으시면 어쨌든 얘가 됐든 쟤가 됐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니고 뭐 더 많은 케이스로 얘네들을 뭐 그려줘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뭐 요거는 뭐 이제 근의 개수가 3개는 만족시키지 못하겠죠. 뭐 어쨌든 뭐 얘랑 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뭐 3개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공부는 하시되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 한 번에 딱 찍어내는 이 이제 찍기 능력이지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이 그래프는 고정이 되어 있는 하나의 그래프를 찾는 거라서 찍기 능력이 어쨌든 수능에서는 발휘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이건 좀 되네 그리고. 자, 20번은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예요. f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제곱이구나.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제곱 ax 더하기 b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gx는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인데 우미분계수랑 자미분계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f'의 x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고 f'의 x 마이너스로 표현을 할게. 이렇게 그냥 표현해도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불법인데 그냥 이렇게 인식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분이 가능한 점, 예를 들어서 이제 1보다 작은 이렇게 된 온전하게 다함함수인 상황. 그 상황에서는 여기서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g, x는 0이 되고 그럼 미분이 안 되는 부분을 이걸 건드려서 얘의 값이 요게 이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2잖아. 그럼 0은 있어. 0은 있는 거고 얘가 2가 되는 이 상황을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후보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당연히 x는 1이 되는 거지. 얘를 이제 공략을 해야 돼. 그치? 1에서의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뾰족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뾰족점을 만들어 주려면 f'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었고 여기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2x 빼기 3이니까 여기서는 아니다. 이쪽을 오른쪽이 이쪽이지. 오른쪽이 이쪽이면 2 더하기 a가 되지. 2 더하기 a가 되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2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a는 그냥 뭐 마이너스 1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근데 b를 찾아야 되는데 b를 도대체 어떻게 찾지? 하는데 이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x는 1에 대해서 대충 뭐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불연속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리미트가 t가 x의 플러스로 t 빼기 x 분의 ft 빼기 fx 안 쓰려고 했는데 리미트 t가 x의 마이너스에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게 x 값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1에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여기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점으로 찍혀 있지. 그러면 이 값은 고정이고 이 값은 고정이야. 그럼 t가 x로 접근을 할 때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미분계수로 정의가 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왼쪽 기울기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오면은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기울기가 무한대가 떠버리거든.
그치? 느낌이 오지? 이렇게 오면은 여기 함수값이 여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 그래서 이게 어쨌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치역의 모든 합이 2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꺾여야 된다는 건데 그 연속을 만들어줘야 돼. 기본이 연속이야.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이제 B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살짝 숨겨져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21번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우리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다루는 영역이 이제 약간 좀 바뀌었는데 이게 만나는 점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하면서 그 지수로그 쪽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은 일단 5개로 정해져 있어요. 지수로그에서 일단 지수 쪽 다루는 거 A 밑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 일단 이게 제일 큰 이제 이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감 볼록성까지 그냥 갑시다. 증감의 볼록성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요거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은 이제 전통적인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형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볼록성 문제인데 볼록성인지 모르고 너희들이 많이 풀어. 근데 어쨌든 볼록성을 무조건 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 정말 중요한 거 정점. 이 정점이 여태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은 파트고 너무 쉬운 파트였는데 이게 정점을 잡으면서 난이도를 확 올렸어.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점을 지나가게 하냐 안 하냐 이걸 부등식으로 잡냐 이런 것들로 난이도를 요즘에 올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흐름이 이쪽으로 정점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대칭성 당연히 대칭성 평행이동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야 5개 이거밖에 못 내 수능에서 교과서에서 이것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다. 어디 정근선 미쳤어. 하나 둘 아닌데 하나 둘 셋 6개인데 6개 아닌데. 자 어쨌든 정근선 개수가 좀 이상한데 정근선 뭐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지수 함수 로그 함수도 뭐 마찬가지고 낼 수 있는 걸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지수 함수 2개가 나왔는데 이게 뭐 별거 있나. 하나는 밑이 고정이 돼 있지. 감수 함수야. 자 K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뭐 어딘가 있어. 정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B의 X 요거는 이제 증가감소 결정해야 돼. 자 이렇게 봤더니 치역이 0에서 10 사이야. 등호가 또 안 들어갔어. 0이 엄청 중요하고 여기 10으로 합시다. 0이 이렇게 엄청 중요한 상황이고 K 경계로 이렇게 가요. 자 어쨌든 얘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야. 자 얘부터 그래도 얘가 밑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2x니까 대충 느낌은 이렇게. 그러면 점근선 하나를 제가 갖고 가면 되죠.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면 돼. 여기에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b의 x인데 점근선이 0에서부터 어쨌든 들어가야 되니 이 b라고 하는 애 증가감소를 따지면 b가 1보다 큰 예를 들어서 2야. 2면 이렇게 뚫고 가는데 그럼 이게 치역이 제한이 안 걸리죠. 그럼 b도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감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치역이 0에서 10까지가 빼곡하게 다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비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게 중간이 겹치든 정확하게 딱 만나서 되든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 돼. 식으로.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a라고 하는 애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자 이제 정점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정점. 얘가 어떻게 돼? 요 사이에 분명히 들어갈 건데 요 a라고 하는 애는 이제 요 정근선 10으로 결정이 되지. 이렇게 보면은 a는 10이야 10. 정근선은 a 쪽에서 이게 요 k보다 작은 함수 쪽에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k를 딱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 이걸 막아줘야 돼. 그럼 0을 기준으로 해갖고 막아줘야 되고 이거보다는 커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등호를 붙여도 됩니다. 그쵸? 극단적으로 여기 K가 됐을 때 정확하게 여기 0으로 딱 떨어져도 어차피 이 점이 빠지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자, 두 번째
이거를 그냥 식으로만 예쁘게 잘 써주면 돼. 그리고 이 대부분의 식에 대한 부분은 x에 대한 부분과 또 y에 대한 부분이라서 x, y에 대한 표현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나는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이게 딱 붙겠지라고 계산을 했는데, 근데 그런 시도는 되게 좋은 거야. 왜냐면 부등식으로 들어봤을 때 이게 딱 연결이 되면은 예뻐지니까. 근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집어넣은 얘보다 b의 6 곱하기 b의 k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자, 여기서 k가 좀 결정이 되죠.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k는 1, 2, 3까지 가능해. 그냥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봐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k가 만약에 1이 되면 이거 8이 돼. 8보다 6의 b의 k가 돼야 되는데 b에다 1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6분의 8이 돼야 돼. 좀 뭔가 이상하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어. 여기 b의 조건이야. b의 조건. b가 이렇게 감소를 하려면 b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1보다 크면 말이 안 되죠. 모순. k 2 집어넣어도 안 되고 딱 3을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기만으로 푸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 문제로 수능이 바뀌었어. 그 전에 나오던 스타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매일 반에서 이거 우리 처음에 했을 때 수업 시간 때 중간에 한번 슬쩍 넣어서 수업을 한번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뭐 어쨌든 자료로 있습니다. 요거 방학 때 많이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8번. 28번? 요거는 이제 우리 토요일 미적분 수업 때 이어서 할 건데, 자, 그냥 기본기만 해줄게. 원래 이제 28번 스타일이 뭐냐면 무한급수를 이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이게 분명히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쉬운 문제로 계속 나왔어. 그러니까 3점짜리 문제로 미적분에 이제 9평에 나올 거예요. 9평 때. 근데 보통 이제 계속 요즘 트렌드는 쉬운 걸로 나왔었거든. 근데 예전 트렌드, 15년 전에는 이 문제가 킬러 문항이었어. 15년 전에는. 근데 이게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바뀌었어. 작년에. 대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뭐 솔직히 뭐 이제 자격이 안 되는 분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막 했어. 그래서 논란이 많아. 뭐 하여튼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쪽을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쉬운 거 2, 3점짜리 뭐 이런 것만 풀어서는 안 되고 이걸 난이도를 올려서 좀 해야 돼. 어쨌든 요거 계산에 대해서는 별건 없어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만들고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을 하시면 돼. 마지막에 계산이 제일 빡센 영역이 될 수도 있어. 자, 식부터 만들어 봅시다. 이거 만들려면 일단 뭐 면적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 봅시다. 여기가 a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1,0 1이고 여기서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y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 1,0 딱 정확하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뭐 2분의 파이 90도를 n등분했어. 이걸 n등분했으니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n등분했으면 당연히 하나의 각이 n으로 나누면 되겠지. 2n분의 파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각, 두 번째 각, 세 번째 각, 점점점 k번째 각 얘네들에 대해서 일반화를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각은 당연히 2분의 2n분의 파이 곱하기 1이 될 거고 두 번째 각은 이거의 2배가 될 거니까 여기 2가 될 거고 k번째 각은 이렇게 k가 곱해지면 돼요. 그래서 k번째 각은 얘네의 각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각이 나오면은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지. pk에 대한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어. pk는 그러면 이 좌표를 여기 원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이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으로 이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의 2n분의 k 파이 콤마 사인의 2n분의 k 파이가 돼요. 자, 얘를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q, k라고 하는데도 좌표를 잡아야 돼. 근데 얘는 x 좌표는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y 좌표는 같은 거니까. 근데 얘랑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같은 상황이야. 그치? 이게 같아지려면 이걸 이제 적당하게 끼워 맞춰야 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요놈을 이제 각변환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2분의 파이만큼의 차이가 날 거고, 그래서 여기 x 좌표를 이제 뭐 방정식 형태로 잡아도 괜찮고,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요거 코사인을 사인으로 강제로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바꾸고,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얘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좀 큰 형태를 잡아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x자리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k 얘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변환이 돼서 이 모양이 정확하게 딱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이걸 찾아내는 게 좀 어렵지. 1 더하기 n분의 k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고, x좌표를 알아야 이 길이를 찾아내니까 그래서 역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면적을 해봅시다. 삼각형 면적은 이게 sk지, sk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간격에 대해서 이걸 이제 1 더하기 n분의 k라고 하는 x, q의 x좌표에서 pk 이거 빼야 돼요. 빼기 사인의 2n분의 k 파이가 되고, 높이 코사인을 곱하면 되겠지. 사인을 곱해야 되겠지. 사인의 2n분의 k 파이. 자, 일단 식이 나왔습니다. 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n분의 1 시그마를 붙이고 여기 n분의 1이 곱해지게 돼요. 전체 n분의 1.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꿔치기는 이건 이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가면 돼. 나는 계산하는 게 뭐 이제 어떤 거를 바꾸는 게 좋겠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 n분의 k를 x로 놔도 되고 2n분의 k를 x로 놔도 되고, 이 통째로 2n분의 k 파이를 x로 이렇게 세팅해서 얘네들 모양을 다 바꿔내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일단 좀 자세하게 해볼게. 그 선택을 하셔야 돼.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xk거든. 처음에는 xk가 됐다가 이게 리미트가 걸리면서 다시 정적 분해되면 여기 x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럼 바꿔봅시다. 바꿔내는 것까지만 해볼게. 자, 이 모양을 다 바꿔야 되니까 요거 바꾸는 건 별거 없어. 마이너스 사인 x죠. 요것도 x로 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아, 이 코사인 x 여기가 코사인을 넣어야 되지. 이게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x가 되고 여기도 사인 x가 되고. 자, 이렇게 바꾸면은 지금 얘는 이렇게 자리를 바꿀게요. 파이의 k. 이 의미가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를 n등분을 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곱해진, 여기 처음에 곱해져 있던 n분의 1이라고 하는 애, 이 숫자를 또 맞춰줘야 돼. 이건 간격이 n분의 1이거든. n분의 1인데 이건 2파이라고 하는 거를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숫자를 n분의 1이 아니고 이 놈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dx, 여기에 있는 n분의 1이 이제 dx로 바뀌는 상황을, dx의 숫자를 이 놈을 n분의 여기 2분의 파이를 숫자를 맞춰줘야 되고, 없던 숫자를 맞춰줬으니까 파이분의 2로 바꿔주면서 여기 dx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제 x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 밑에 델타 x 얘네를 얘로 세팅을 하면 이게 어차피 사각형, 작은 사각형의 합이 되기 때문에 곱해지는 요 가로 길이죠. 얘네를 어쨌든 뭐 이 숫자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2n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가 이놈이 여기 dx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는 나중에 일단 이거 눈으로만 보고 일단 봐요. 이 요놈이 문제야. n분의 k는 어떻게? 여기서 n분의 k가 있죠. 그럼 파이분의 2x로 얘를 바꿀 수가 있어. 1 더하기
파이분의 2x. 그러니까 여기를 깔끔하게 바꾸면 여기가 복잡해지고 여기 있는 n분의 k를 x로 놓게 되면은 n분의 k를 이제 x로 하면 2분의 파이 x가 되거든. 적분할 때 이제 뭐 그쪽이 좀 또 오히려 복잡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윗끝 아랫끝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다시 2n분의 k 파이를 이게 지금 x에 대한 세상이야.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처음 값은 여기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요거의 값은 첫 번째 값은 0. k의 마지막 값은 n이야. 없어지면 2분의 파이 마지막 값.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뭐 이제 부분 적분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약간의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을 알려주면은 요 부분은 이제 부분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역산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요 구조가 나중에 이제 적분할 때 치환 적분할 때 배워요. 구조가 fx에 f'x 요 구조를 배워서 이제 넣으면은 이게 사인 함수 미분한 게 코사인 함수니까 사인 함수 미분한 거 코사인 함수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렇게 들어간 거는 요 놈은 어떻게 돼? 요 놈은 2분의 1 fx의 제곱으로 적분이 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미분 연산이 잘 되면은 적분을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미분을 잘하는 애들이 적분을 잘해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이런 걸 많이 계산을 못하면 이 흔적들을 잘 못 찾아내.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2분의 1 사인 제곱 x로 한 방에 적분을 하시고 요 앞에 있는 거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부분 적분 하다가 하도 많이 틀려갖고 여기서 이제 계산 실수를 많이 했거든. 이런 것만 하나 더 테크니컬하게 좀 알려줄게. 예를 들어서 뭐 3x 더하기 2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어제도 내가 좀 알려줬는데 이 부분 적분할 때 부분 적분이 자신이 없으면 일단 부분 적분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더 복잡한 형태로 뭐 이렇게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코사인이 막 섞이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할 때 요 놈은 이게 이제 2차만 돼도 되게 복잡해지거든. 여기 뭐해서 x 제곱 뭐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도 이게 두 번 이제 부분 적분을 해서 다운시켜서 들어가야 되니까 계산이 많아. 수능에서 나올 일은 없는데 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분 적분을 할 때 넌 부분 적분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약간 검사의 방법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적분을 미분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미분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면은 요거 말고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을 할까? 2x 조금 더 복잡한 거 하지 말까? 그냥 쉬운 거부터 하나 해볼게. 자, 뭐야? 2x 뭐 이게 너무 쉽긴 한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네 결과값이 이게 앞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숫자와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이런 구조로 나올 거예요. 최종 결과가 여기 이제 1차식이 들어가겠죠. 1차식 뭐 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2차식은 안 들어갈 거야. 그렇지? 이게 x 제곱 이렇게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뭐 지금은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면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된 모양 안에서 여기에 1차, 여기에 1차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되게 깔끔하게 나와. 그러니까 여기를 ax 더하기 b 이렇게 세팅을 하고 cx 더하기 d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를 이제 항등식이니까 얘를 미분해 버리면은 왼쪽에서 미분이 돼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좀 복잡해지지만 이게 개수들이 합쳐지면서 좀 간단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그냥 알려주고 내가 어제는 이거는 이렇게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제는 이런 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에 ax 제곱을 할까? 이런 구조는 다 항등식으로 이렇게 된 거 있지. 이렇게 된 것도 적분을 할 때 얘네의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 붙여볼까? 어제 했던 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니까
요 형태가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여기가 2차 식이고 여기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얘를 적분을 하는 것보다 미분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이제 1차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인데 여기 2차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미분을 하는 게 더 쉬운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세팅을 해야 돼. px 제곱에 qx 더하기 r 이런 구조로 나올 거란 얘기야.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 양변을 미분을 하면 그냥 숫자로 할게요. 보통은 이게 숫자로 다 떠 있으니까 뭐 x제곱 더하기 x 이 정도만 합시다. x제곱 더하기 x 얘를 적분하면은 얘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px 제곱에 마이너스 qx 빼기 r에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지. 2px q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x제곱 더하기 x 논술에서는 이 정도쯤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은 결정이 돼 있어. 마이너스 1이야 p는. 이런 식으로 쉽게 이제 개수가 금방 판단이 돼. 이렇게 더한 게 여기 1이야. 여기는 0이 나와야 되지. q랑 r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톡톡톡 집어넣으면은 이제 나와. 그래서 적분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 식이 나왔을 때 적분을 미분으로 풀면 좀 편합니다. 어쨌든 얘는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뭐 이런 형태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형태도 여기에 뭐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뭐 이런 형태를 적분하는 것도 기본 정석 같은 데 많이 있잖아. 여기에 이제 뭐 숫자가 2만 이렇게 붙어도 막 짜증나요. 이게 몇 번을 부분 적분을 해야 돼. 이거 부분 적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나중에 계산까지 하면은 장난 아니거든. 얘네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어차피 여기 붙어 있는 숫자만 조금 바뀔 거니까 최종 결과가 이렇게 놓고 양변 미분해서 개수 비교만 하면 돼.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이게 멘탈 나갑니다. 나는 저게 싫어갖고 어쨌든 적분이 싫어서 미분으로 어쨌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냥 길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 29번 갑시다. 29번 맞춘 사람. 요거는 안 어렵죠. 그 29번은 진짜 어려울 뻔 했는데 쉽게 내줬어. 자, 일단 fx가 있고요. 3분의 1 x 세제곱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 a, b를 찾아야 되는 상황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x 제곱에 2ax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선 판별식 쓰는 게 낫지. 자, 짝수 공식을 써서 a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미쳤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a의 범위가 일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하다. 뭐 미분 가능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일단 연속 조건부터 그 다음에 미분 개수 작업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연속은 여기에다가 이제 3분의 8을 대입하면 f 왼쪽에서는 f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3분의 8이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0, 0, 0 얘가 b가 되죠. 이렇게 조건이 하나 나오고 미분 개수도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은 f 프라임 0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미분해서 3분의 또 8을 집어넣은 애가 1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우리 뭐 공식처럼 쓰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f에다가 3분의 8 역함수 값으로 여기 b가 나오는 걸 알고 있으니 이 값은 f 프라임 b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방정식을 요걸 먼저 푸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f 프라임 b가 0이 되는 여기다 b를 집어넣어서 b 제곱에 2ab 더하기 1 이렇게 얘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f 프라임 b 분의 1 이게 1 아니 이게 1인 걸 풀어야지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러면 b의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b가 0이거나 b가 마이너스 2이거나. 근데 b가 0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b가 0이 되면 f의 0 여기서 f의 0이 b가 나오는데 여기 요걸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f의 b가 3분의 8이 나오면 된다는 거거든.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3분의 8이 나올 수가 없지. 모순. 요 놈은 아닙니다. 이제 이것만 열심히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f'b 이 값을 집어넣어갖고 아니지 f의 요거 마이너스 2a가 3분의 8인 방정식을 풀어내시죠. 여기서 요걸 열심히 푸시면은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방정식 풀어내는 거는 너희들의 능력이니까 하시면 되고 그냥 뭐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이게 예전 사관학교 문제 약간 변형한 문제 스타일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